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오늘 그 소나기가 좀 내리고 있는데요. 최근 그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번 요 중국 그 증시가 하락한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혜받는 자가 누군지 또 피해보는 자가 누군지 이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면 혹시 수혜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그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겠는가라고 일단 사실은 좀 논리적 전개가 좀 가능하죠. 이게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지난 영상에서도 투키디제스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이 2등이 이제 그 2위가 따라올 경우에 이제 아, 공격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이때도 이제 미국이 일본을 제압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좀 상황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미국이 이제 소련 해체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1991년도죠. 이제 소련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미국이 일본을 할 때도 또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엔화를 강세로 유도하면서 그 버블을 유도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일본의 경제가 상당히 많이 침체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도요. 지금 상황이 첫 번째 이런 상황으로 이제 애들은 항상 그 시뮬레이션하고 스타디하고 연구해왔던 것 같습니다. 항상 중국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 본인들을 공격할까 이런 것에서 항상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중국의 어떤 그 버블을 증대시킨 후에 자본을 회수하면서 버블을 붕괴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를 얘들 항상 그 염려를 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그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었죠. 다음에는 인권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을 분열하는 그 분열을 유도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얘들이 중국 쪽에서 항상 그 스타디하고 시뮬레이션 해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건을 한번 좀 재조명해 보면은요. 미국은 이미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노골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뻔하죠. 지금 미국의 어떤 패권을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중국을 지금 때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런 겁니다. 중국의 어떤 그 정권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있을 연임 문제 이런 문제에도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중국이 뭐 그 2등 국가에서 뭐 그 철저하게 이제 짓밟히는 그런 상황 이외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내재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구 구조 문제라든지 뭐 이 안에는 뭐 일단 뭐 지금 노령화로 진행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출산 문제가 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다음에 이제 기술 굴기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 또 이제 얘기했던 중국몽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제 입장을 바꿔서 중국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계속 미국으로부터 지금 일단 잽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 답은 뻔한 겁니다. 지금 중국이 결국에 무릎을 꿇는 미국 쪽으로 패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뭔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노키아하고 애플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갖고 시장에 나왔죠. 이 스마트폰이 없었던 노키아, 나머지 이제 뭐 삼성 포함해서 모든 핸드폰 회사들 다 동일한 얘기긴 하지만 노키아 같은 경우는 애플이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을 때 대응이 늦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똑같이 스마트폰을 만들면 특허 침해 문제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쪽에서는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노키아가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뭐 이 상황이라면 지금
복귀를 한다면 어차피 시간 질질 끌다가 망하나 아니면 애플 스마트폰을 베껴서 대응을 하다가 망하나 둘 다 망하기 마찬가지죠.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고 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해보다가 돈을 벌어서 좋은 변호사 사서 법적으로 잘 싸워서 이기면 또 애플하고 같이 대적할 수 있는 걸 상황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냥 질질질 끌다가 미국에게 지나 아니면 지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선제적으로 한번 선빵을 한번 날리고 지금 뭔가 변화를 지금 기대해보는 그게 더 현명한 처사인가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 보면 빅테크에서 사교육 업체까지 럭비공 규제에 증시가 패닉이다. 중국 왜 이러나?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우선 작년 11월에 알리바바 핀테크 자회사 옌트그룹 홍콩 상하이 동시상장 중단. 그 다음에 올 4월달에 알리바바의 3조 원 과징금 부과. 그리고 또 최근 있었죠.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의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뉴욕 증시 상장 폐지를 검토하면서 데이터 안보가 핵심 배경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실 건 뭐냐면요. 요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교육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토화시켰다는 거죠. 결이 다르다. 앞에 것들하고는요. 자, 그러면 중국 정부가 요런 데서 얘기는 중국 정부가 다음에는 어떤 업종에 대해 통제를 강화할지 도무지 모르겠다. 단기적으로 공포와 매도 압력이 지배할 것이다. 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7월 28일자 보도였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 11월 3일에 마윈이 불려가더니 3천조 원 몰린 중국 엔트그룹 상장이 중단됐다. 요건 또 7월 6일 기사인데요. 6월 30일 날 디디추싱이 상장을 했는데요. 중국 당국 미운털 기업 규제 계속했다. 그래서 디디추싱, 만방그룹 등등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디디추싱이 지금 주가가 폭락하면서 디디추싱 때문에 좀 손실본 축이 나오겠죠. 지금 보시면 지난 29일이니까 금요일인가요? 소프트뱅크 그룹이 디디추싱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우보 주식을 대거 매각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은 이거 손실 메우기 위해서 판 게 아니고 그냥 이익 실현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보면 이거 손실 메우기 위해서 우보 주식을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사건을 쭉 한번 열거시켜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사건을 재구성하면은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요. 수혜자는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혹시 수혜자가 있을 수 있다라면 혹시 이번 사건은 이 수혜자가 피해자에게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한번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피해자는 누구냐? 일단은 디디추싱이나 이 사교육 업체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면 전략적 투자자인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와 같은 이런 회사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또 자본을 투자한 월가 자본들이 또 이제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당국도 어쨌든 자국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중국 당국도 좋을 건 없죠. 본인이 피해자이지만 반대로 수혜자는 과연 누가 됐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안 문제. 지금 아까 디지털 보안, 데이터 보안 얘기를 했었죠. 저출산 문제.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부동산, 그 다음에 사교육, 의료 등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라든지 사교육업체 규제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라든지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중국 정부의 의도는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 양극화 문제를 해소시킨다. 왜냐하면 지금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이런 여기 종사자들이 지금 저임금에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삼연임을 노리는 중국 정부 정권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본인이 피해자면서 본인이 또 한편으로 보면 수혜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편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 살 좀 조금 띄워준다. 그 대신에 내가 이쪽에 피해를 준다. 공격한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 중국 정부가 좀 상당히 우발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를 그 아주 뭐랄까 바보같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 사람들 우리 보면 아시겠지만 이 만만디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처리했을까? 아마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고요. 연구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산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피해자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단 뭐 부동산 거론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문제, 또 우리나라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일단 뭐 집값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쪽이 지금 거론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이 헝다그룹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피치에서 지금 트리플 C로 지금 이건 뭐 거의 지금 그 뭐랄까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쓰레기 채권이 되는 거죠. S&P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금 조달 능력이 약화돼서 B- 조정하겠다.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자금 유용 비리에 자산 동결까지 일단 악재에 처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부에서는 뭐 그 헝다그룹의 외채가 지금 외화부채가 지금 뭐 그 중국 내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그 상당 수준 된다고 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3천억 불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중국에서도 지금 아마 헝다그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그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지금 헝다그룹의 문제냐 아니면 헝다그룹과 중국의 은행들 시스템에 어떻게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까지 이게 그 비화되느냐 뭐 이런 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만약에 약간의 데미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데미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헝다그룹 그 어찌 보면 지금 그 한번 털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헝다그룹이 채무 이행을 위한 자산 매각, 해외 자산이 만약 혹시라도 있다면 해외 자산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뱅크 그룹이 디리 추싱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우버 주식을 매각한 것처럼 해외 자산이라든지 해외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만약에 그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글로벌 어떤 자산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지금 페드가 맞는 키를 갖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맞는 키를 지금 페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이라든지 자산시장은 지금 오뚜기 같은 복원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지금 또 하나는 그 페드가 자산시장 쪽에서 지금 국채 매입을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실질 금리를 계속 그 마이너스 1% 이상 유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보여드렸지만 지금 실질 금리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계속 마이너스 1.1 이상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지금 자산시장 쪽은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요. 중국이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혹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해도 미국이 지금 중국을 쉽게 놓아줄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도 지금 굉장히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죠. 왜냐면 중국을 여기서 자칫 잘못 풀어줬다간 언제 또 중국한테 덜미를 잡힐지 모르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지금 왔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도 중국을 쉽게 놓아줄 수는 없다. 근데 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국이 아직은 본인들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시장 어느 누구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중국이 했다라고 지금 분석이나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노이즈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순간 중국이 약간 본인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어떤 그 본인들의 본색을 나타내거나 이런 의도를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아마 표출하진 않지만 만약에 다른 언론이라든지 어떤 그 분석기관을 통해서 유력한 분석기관을 통해서 이런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어떤 분석조라가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노이즈에서 제가 보기엔 시그널로 격상된 그런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그널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좀 약간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의 노이즈가 혹시라도 중국 당사자들 내지는 중국 당국에서는 이런 말 절대로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주변에서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증권사라든지 이런 분석기관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만약에 언급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시그널로 격상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6월 25일 날 스퀴인덱스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8월 25일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래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잭슨홀 미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중국의 노이즈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요즘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노이즈는 계속 뭐 매일 강도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굉장히 간헐적으로 뭐랄까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노이즈가 강하게 나오다가 약하게 나오다 뭐 중간 강도로 나오다가 계속 이러면서 아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악재로 때로는 반등 그 약하게 나갈 때 반등으로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들이 정말 이게 중국의 의도가 이런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분석이나 보도가 나오면 이게 지금 시그널로 격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로 격상이 되는지 메이저들이 그런 분석 자료를 내는지 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조정 개시 시점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요거 지금 8월 말 조정 개시 시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S&P 500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 노이즈 때문에 지금 일단 좀 먼저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중국조차도 지금 중국의 노이즈 강도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널로 격상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조정 개시 시점이 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 해지 수단을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해지할 수 있는 해지 수단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풋옵션 오늘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옵션 계좌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증권사마다 저 계좌 개설하고 뭐 이제 교육받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복잡한 좀 과정은 있지만 혹시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의 노이즈는 간헐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중국 당국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메이저 언론이나 아니면 증권사 이런 분석기관에서 중국의 의도가 이런 게 아니겠는가라고 만약에 분석 자료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게 시그널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시그널로 된다면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상당히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지 잘 주시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만약에 이제 시장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시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경기 호전 유무에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강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일단 좀 접근하시는 게 일단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 뭐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좀 이런 준비를 좀 하시고 좀 대비도 좀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스터 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